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고 계시죠?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올려드렸는데 너무 안 보셔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 주도주잖아요.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평가된 주식이면서 배당도 많이 주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주말에 저도 좀 가격 부담, 비싼 주식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께 좀 많이 저평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데 은행 금리보다 2배 이상의 배당을 주면서 업황도 우리나라 업체가 글로벌 선두권에 있는 업체가 뭐가 있을까. 사실 트럼프 관세에 가장 피해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또 업종이 뭐가 있을까. 교집합, 트럼프 관세 피해 플러스 배당도 많이 주면서 우리나라 업체가 글로벌로 탑티어를 유지하는 업체가 어딜까 봤더니 역시나 자동차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7월 21일 날 이제 트럼프의 자동차 90일 관세 유예된 부분이 다시 새로 발표가 날 것으로 보면 그때 되면 주가는 선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종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자동차 업종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예 없는 상황인데다가 주가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 측면도 낮은 측면도 있고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배당을 많이 줍니다. 고배당주, 현대차 그룹 자체가 배당 성장주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전기차도 미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갈 탑3고요. 하이브리드도 미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유럽에서도 전기차 8위권이고요. 유럽에서도 하이브리드 5위권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수소차까지 가장 차세대 모빌리티의 완벽한 파워트레인을 모두 구축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면 현대기아차는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글로벌 5위권 안에 유지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대차는 돈 되는 차는 다 잘 팔고 있습니다. 휘발유차 당연히 잘 팔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잘 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대세가 될 전기차 역시도 현대차가 미국, 유럽 다 잘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전기차 다음 세대로 예상이 되는 수소차 역시도 현대차가 선두 그룹권에 나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시대 부의 공식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생존과 기회의 특집 6월 21일 서울 강연의 토크쇼 형식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도주 투자 전략과 다양한 미국 주식, 비트코인 얘기까지 이 자산 배분, 자산 포트폴리오, 글로벌 자산에 대한 얘기를 저와 김선영 대표, 이부영 이사, 윤여민 이사 이렇게 이재명 시대 부의 공식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윤여민 이사하고 정식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오랜만에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에서 7시 반 사이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빨리 끝나면 7시, 회의가 조금 늦어지면 7시 반에 다음 주 수요일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아마 6월 18일이겠죠. 6월 18일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라이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6월 21일 서울 강연은 구글 폼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7월 12일 날 부산에 갈 예정이었는데 혹시 부산보다 더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면 그 도시를 먼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토요일 지방 강연 요 URL 주소 구글 폼이죠. 여기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5월 31일 오프라인 강연 지방이라서 못 보셨던 분은 여기 구글 시트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후폭풍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가격을 깎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며칠이죠? 14일 토요일 나온 기사고요. 트럼프 부정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25%에서 더 올릴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예상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한테 타격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피 개발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거고요. 현대차도 미래 자율주행차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BYD 관련돼서 62조 폭탄설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보면 100조, 120조가 넘는다고. BYD가 협력업체에 제공하지 못한 미지급금 어음만 8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기차 캐즘을 뚫을 ER/EV 관련돼서 K 배터리 업체에 관심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현대차가 미 자율주행차 합작사 어디죠? 모셔널하고 합작사의 로보틱스랑 AI 전문가를 새로운 사장으로 앉혔고요. 5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24%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 차가요 16대가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샤오미라든지 BYD 불안한 전기차가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굉장히 포장해서 얘기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한다. 현대차는 업계 위기감 속에서도 오히려 미국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고요. 제네시스와 하이브리드, ER/EV 모두 전기차 전동화, 현대차가 글로벌 탑티어로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유럽에 새로운 전기차 3종을 투입해서 미국 현지 내에 6, 7위권인데 탑5, 유럽에서 탑5를 진입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거 재미나요? 로봇 발전 산업에 선봉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예능 중에 하나죠. 아메리카 갓 탤런트, 아가텔이라고 하는, 여기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춤추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수익률을 보면 요게 ST 다이내믹스가 171%인데 요거는 방산 부품하고 자동차 부품을 같이 해서 요거를 빼면 마이너스 2%로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 주가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7%의 상승률인데 자동차는 평균 마이너스 2%로 부진한 수준이다. 현대차가 마이너스 6%고요. 기아차가 마이너스 5%인데 현대모비스만 지배구조 개편 거버넌스 이슈 또는 현대모비스만 13%의 상반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N 오토모티브가 19%의 가장 좋은 자동차 내에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의 25% 관세로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약 관세로 타격받는 게 4조에서 6조가 나올 것이다.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테슬라나 포드보다 현대기아차가 실적 타격이 더 클 것이다. 테슬라, 포드보다 현대기아차가 실적 타격이 더 큰 건 맞습니다. 테슬라, 포드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에 비하면 현대기아차의 실적 타격이 더 크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딱 두 개 업체, 테슬라, 포드만 현대기아차보다 실적 타격이 적은 상황입니다. 관세 위협을 오히려 현대기아차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 올라와서 11%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닛산을 포함한 미국에서도 일본 차들이 잘 팔리거든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일본 차는 역시나 도요타, 혼다지만 그 외에 닛산이라든지 마츠다라든지 스바루, 미쯔비시 이런 다양한 일본의 군소 업체들의 다 합친 점유율이 15%나 됩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중기적으로는 15%까지 올라갈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닛산을 포함한 일본 업체들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현대기아차가 뺏을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드 역시도 25억 달러의 관세가 15억 달러로 축소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역시도 50억 달러의 30% 수준까지 미국 관세를, 자동차 관세를 상쇄시킬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20억 달러 수준. 미국의 주 완성차 업체들이 30에서 40%의 미국 자동차 관세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역시도 25%에서 현실적으로는 15% 수준까지 관세 부담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올해 영업이익에서 관세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현대차는 2조 5천억, 기아차는 2조의 영업이익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연간 25년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3조 5천억, 기아가 11조 7천억인데 이 관세 여부에 따라서 연간 가이던스의 달성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세 위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관세 위기 중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휘발유차 모두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하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말고 일본 업체들이 알아서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미쯔비시는 미국에 공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개 모델만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관세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현대차가 25%라면 일본 차는 27.5%의 관세를 받습니다. 미쯔비시 말고 마츠다 같은 경우는 관세 이후에는 기아차보다 평균 판매 가격이 훨씬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스바루 같은 경우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국 판매가 5월 달에 3년 만에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6년간 누적 9,267억엔의 엄청난 순적자를 기록한 닛산은 5천억의 비용 절감 목표를 세우고 미국 투자를 하지 않고 실적 부진 장기화 때문에 닛산 같은 경우는 신차 경쟁력까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쟁자인 닛산, 미쯔비시, 스바루, 마츠다 모두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 미국 투자 제한적, 신차 부진,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닛산과 일본의 군소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 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이 세그먼트에서 현대차한테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조드리지만 11%대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5%대까지 현대기아차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기반한 일본 시장과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의 입지가 악화되면서 관세 부담, 그 다음에 신차 판매 부진, 미국 확대까지 어려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화 환율 때문에 이익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포드와 GM 역시도 C 세그먼트와 D 세그먼트의 세단과 대신에 대형 픽업 트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C 세그먼트와 D 세그먼트가 비어 있습니다. C 세그먼트와 D 세그먼트를 현대기아차가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조지아 신공장 가동을 통해서 미국 점유율을 뺏기에 유리한 중장기적으로 15%의 점유율을 확대하겠다. 관세 타격이 없는 테슬라, 포드는 주력이 픽업 트럭입니다. 도요타 역시도 관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다 비우호적인 환율 때문에, 엔화 때문에 도요타 역시도 실적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관세 시행 시점 현대차와 기아는 약 3개월 전후 미국의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실질적인 영향은 3분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혼다는 27.5%로 차량 관세 타격을 매지면서 가장 미국 시장 내에서는 관세 타격이 적지만 판매의 39%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3천억엔의 이익에 대한 감소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혼다는 26년 달러당 엔화가 135엔까지 올라가면서 달러당 엔화가 135엔으로 혼다가 엔화가 12%나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4,520억 엔이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혼다 역시도 12년 내에 최대 부정적인 환율 효과로 이익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업계획은 환율이 1320원 수준인데 1320원보다 높은 1370원대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닛산 역시도 5천억엔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캐파를 현재 대비해서 100만을 오히려 닛산은 캐파를 100만 이상 축소시키고요. 인력 역시도 15%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율 효과 때문에 닛산도 1200억 엔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조지아 메타플랜트 현대기아차 공장은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 캐파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차가 37만 대 미국에서 기아차가 34만 대로 총 71만 대인데 가동률 110%까지 나온다고 하면
연 80만 대를 미국 조지아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내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에서 110% 가동을 감안했을 때 연 130만 대의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비중이 현대차에서 55%, 기아차에서 40%까지 올라오면서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도 미국은 정말 중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국내 공장이 미국향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다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체 시장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현대차의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1분기까지 북미 시장에서 4년 연속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폭풍 성장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역시 미국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2분기가 이 관세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는 7월달 아니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MW CEO나 아우디 CEO 모두 7월달부터 관세에 대한 영향은 급격히 낮아질 거라고 BMW, 아우디 CEO는 밝혔습니다. 관세가 25% 지속될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역시도 3년간 손익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거는 일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합산 40조의 영업이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메탄 플랜트 가동으로 미국 현지화율이 4년 내에 70%까지 미국 현지화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 확대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MS를 늘릴 현대기아차한테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최소 주당 12,000원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6월 14일 기준 배당 수익률은 5.3%까지 나옵니다. 그나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와서 5.3%고 현대차, 기아차 모두 배당 수익률은 6%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글로벌로 출고되는 요거 수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 현대차의 총 글로벌 출고는 421만 대인데 국내 182만, 해외가 239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42만 7천 대, 인도가 77만 9천 대입니다. 인도에서도 현대기아차 잘하고 있습니다. 체코가 31만 1000대, 터키가 24만 3000대, 브라질이 22만 2000대, 기타 아시아 24만 4000대, 중국이 16만 10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출고는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국내는 오히려 3% 감소하지만 미국이 18% 증가, 브라질이 4%, 인도가 2%, 체코가 5%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기타 아세안 지역에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인센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센 굳이 안 붙여도 잘 팔린다는 겁니다. 25년 하반기가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기아는 텔루라이드의 대형가 신차로 하이브리드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는 올해 25%의 보수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차보다 10% 이상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인센은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미국 평균 인센이 작년 12월 대비 17%나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인센이 2,876달러까지 낮아졌고 기아차 역시 2,721달러까지 낮아졌습니다. 25년 기점으로 드디어 현대기아차는 기존에 엄청나게 투자했던 캐파와 R&D가 본격적으로 감소합니다. 코스트가 안 들어가니까 이익이 올라갈 것입니다. 작년 기준 현대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9조가 넘고요. 기아가 14조가 넘습니다. 주주환원책 강화하겠다고 인베스터데이 때 밝혔습니다. 1년 동안 1.3조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총 주주환원율 3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수급도 비어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12개월 포워드 PR은 4배 미만입니다. 역사적 저점 수준인데 오늘 주가 6월 15일 토요일 기준으로 4.4배입니다. 미국의 생산 가격이 판매 가격 5월 1일부터 27년 4월 31일 분에 해당되는 생산 가격의 2.5%를 환급을 받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 환급의 규모는 현대차가 1조 5천억, 내년에 1조 2천억을 환급받으면서 세금을 환급받으면서 관세 부담으로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미국 시장 점유율 1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15%가 단 3% 남았습니다. 관세 25%가 매겨질 경우 현대차는 7조에서 8조, 기아차는 4조에서 5조 정도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완성차 업체와 일본의 완성차 업체, BMW와 아우디 모두
현재 관세가 25% 수준이 아니라 더 낮아질 거라고 다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목표치를 낮췄다는 겁니다. 관세에 대한 목표치를 낮췄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의 25% 관세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배당 성향이 25% 수준을 유지하고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하면 현대차의 총 주주 환원율 TSR은 요 TSR이라는 개념 꼭 알아두세요. 총 주주 환원율입니다. 35%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3년간 4조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에 당장 3,500억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현대차의 자사주 소각은 1년 동안 1조 해당될 경우 ROE가 자기자본 이익률이 0.1%씩 개선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외국인과 기관 빈집 수급이라 말씀드렸고 1분기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 8.2%로 관세를 버틸 체력이 현대차는 갖고 있다. 하이브리드가 강세가 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판매도 현대차가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판매 가격 역시 비쌉니다. 하이브리드가 10% 이상. 관세 25%를 유지할 경우에 현대차는 당장 7월 달에 가격을 10% 인상을 하고요. 만약에 관세가 10%대 수준으로 낮아지면 현대차는 인센티브를 축소하면서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완성차의 밸류체인이 매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고점 대비 30%, 35% 이상 빠지면서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5년 자동차 판매 매출만 138조, 26년 144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의 판매량은 올해 403만 대에서 420만 대, 내년의 판매량을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400만 대 초반까지 되게 낮게 보더라고요. 좋게 보는 데는 443만 대까지 내년에 26년 전체 글로벌 판매량을 440만 대 수준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이 7천억 대 수준에서 1조 3천억 대 이상까지 자사주 매입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도요타의 독점 대형 하이브리드 시장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 금지를 무력화하는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럼프 행정부랑 캘리포니아 주정부랑 싸우고 있습니다. 내연차 판매 금지가 만약에 무력화될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12% 비싸지만 연비가 54%나 개선되는 하이브리드는 내년까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현대차 성장을 50% 이상 전년 대비 성장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드디어 8월 달에 미국에서 출시됩니다. 하이브리드 판매 목표를 75만 대로 보고 있는데 전년 대비 51%의 성장을 보는 거고요. 전기차는 전년 대비 53%의 성장인 33만 6천 대를 보고 있습니다. 메타플랜트의 주력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입니다. 하이브리드의 비중을 메타플랜트 내에서도 30%대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관련돼서도 배당주의 모멘텀은 현대차 그룹이 충분히 수혜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가 정점 찍는 R&D와 생산 캐파의 정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배당금을 12,000원이라 볼 경우 27년 배당금이 13,000원까지 올라갈 경우 6.7%의 배당률. 기아 같은 경우 27년 배당금이 7,50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7.7%의 엄청난 배당 수익률을 나올 것이다. 현대차 역시도 로봇 탑티어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회사가 현대차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뉴 아틀라스가 올해 연말 본격 생산됩니다. 현대차 제조공정 라인에 투입이 되고요. 로보틱스 글로벌 선두 현대차는 이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로봇 성과의 가시화를 현대차도 올해 말부터 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고율 관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장기 주가의 핵심은 미래차 기술력과 경쟁력입니다. 내년 말 산타페와 GV70ER EV 역시 출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북미의 특징은 낮은 세단 비율입니다. 픽업 트럭과 대형 SUV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낮은 세단 시장을 현대차가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6.4%의 세단에서 성장을 나왔는데 71,167대를 팔았고 엘란트라와 소나타가 집중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럽 업체, 일본 업체인데 이쪽
경쟁 강도가 완화됐다. 소나타와 엘란트라, 우리나라 치면 아반떼죠.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 세단 모델. Z세대 중심의 가성비 중심의 소비 패턴이 소나타라든지 우리로 치면 아반떼가 미국 Z세대 소비를 잡고 있다. 2분기에는 SDV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도 현대 오토에버를 필두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풀스택은 28년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엔드-투-엔드 테슬라 방식이죠. 27년 말에 레벨 2 플러스 단계로 적용이 될 건데 이 부분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 볼륨은 이제 월 10,000대 수준까지 6월 달부터 현대기아차가 올라온다. 26년 20만 대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5월 달에 45% 전년 대비 상승 반전이 나왔고요. 3분기 기점으로는 ROE 전기차 때문에 깎이는 거는 없고 전기차 턴어라운드 시작으로 전기차에 의한 ROE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돼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전기차로 흑자를 내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26년 전기차 ROE는 5%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와 팰리세이드의 최대 호황기 본격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포함입니다. 최대 호황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26년을 예상하고 있고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연간 20만 대 이상의 판매 목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년에 본격적으로 ER/EV가 탑재되는 제네시스는 26년 제네시스 출고 기준 30만 대 이상의 시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20% 할인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로봇, 자율주행, 도시망공 모빌리티,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사업의 탑티어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왜 이렇게 배당 매력이 있냐? 12,000원 배당금 기준으로 6%의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현대차 우선주는 7.92%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현대차 EUV는 7.89%가 나옵니다. 현대차 사무비는 7.87%가 나옵니다. 현대차의 우선주를 고배당주의 관점으로 투자하는 건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6.7%가 나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3.1%가 나옵니다. 테슬라가 어제 6월 14일 새벽에 2.2%대 주가가 오르면서 주가가 325달러 수준까지 올라왔고 PER은 172배, 테슬라 PER은 172배를 받고 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도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48불대까지 PER은 약 7배입니다. 도요타 역시도 최근에 주가가 눌려있긴 하지만 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PER은 7.1배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체가 글로벌 탑티어 중에 현대기아차만 주가가 엄청나게 부진합니다. 미국 YTD 기아의 K5가 세단 2위까지 올라왔죠. 대단하죠. 6위권에 아반떼가 있습니다. 신차 모델 종류고요. 하이브리드 판매가 현대차, 기아차 모두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파는 이제 줄어들고 있고 생산 캐파 미국에서 이렇게 늘린다는 거고요. MS 12%까지 올랐어요.
그죠? 현대기아차. 기아차, 도요타,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중에 영업이익률 탑티어입니다. 탑티어. 현대기아차는 미국 점유율 이렇게 올렸다는 거고요. 알아서 닛산, 마츠다, 스바루, 미쯔비시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하고 엔화는 도요타, 혼다도 힘든 상황이죠. 다 어렵다는 겁니다. 네. 글로벌 완성차 배당 수익률 단의 현대기아차가 이제 탑티어급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으나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PER, 평균 PER 완성차 업체 글로벌로 6배입니다. 현대차 4.4배,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 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하이브리드 판매 계획이고요. 배당 성향 현대기아차 20% 중후반까지 올리겠다는 거고요. 총 주주 환원율 35% 유지하겠다는 거. 현대차의 평균 목표가와 현재 주가 계류율이 40%나 되고요. 최고 목표가와 계류율은 62%나 됩니다. 기아차는 최고 목표가와 계류율 48%, 평균가 계류율은 30%대입니다. 자동차는 8배, 7배인데 이거 현대 오토에버를 뺄 경우에는 6.7배, 26년은 5.8배까지 떨어집니다. 현대차가 이 정도 수준이고요. 기아차 역시도 PER이 4배 수준입니다. 자동차 현대차 실적 보면 올해 182조, 내년에 187조 매출 사이즈를 보고요. 사실은 좋게 보는 데는 192, 3조까지 내년에 보는 데가 있고요. 이익은 올해 다소 역대급으로 이익을 갱신했기 때문에 올해 다소 이익이 줄어든 13조 5천억을 예상하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회복돼서 13조 7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외국인이 1월 달부터 1조 5,800억을 팔았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기관이 2,518억을 매도했는데 다시 6일 연속 외국인의 빈집 수급인지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아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합산 5천억 가까이를 팔았는데 역시 기아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6일 연속 누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외국인이 차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 내에서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도 외국인이 2,109억을 순매수하면서 현대기아차 부진한 동안 외국인 순매수로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주가가 좋았다. 현대차는 아직 1년 이동평균선도 회복이 안 됐지만 여기를 강하게 쌍바닥으로 지지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 대금이 좀 터졌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여기를 강하게 쌍바닥으로 지지하고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이다. 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이 가격대를 강하게 지지하고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기아는 현대차보다 빠르게 241 1년 이동평균선에 맞닿으려는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 현대차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매물대를 좀 다 돌파해야 되는 상당한 매물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요 두터운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는 강한 매물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기아차와 현대차와는 완전히 차트 모양이 다릅니다. 과거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요 가격대가 워낙 두텁게 지지가 됐기 때문에 요 가격대와 요 가격대를 넘는 퀀텀 점프를 한번 보여줬고, 이제 이 28만원 요 가격대가 오히려 새로운 지지 가격대를 형성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현대모비스는 이미 우상향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밸류가 글로벌 평균보다도 너무 싸다. 두 번째, 현대차는 전기차도 너무 잘 팔고 하이브리드도 너무 잘 팔고 일반 내연기관 차도 잘 팝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잘 팝니다. 관세 영향으로부터 현대차도 벗어날 수 없지만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 세 번째, 일본 업체들 알아서 미국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왜? 일본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한 개 업체가 아닙니다. 닛산, 미쯔비시, 스바루, 마츠다, 탑티어인 도요타, 혼다 역시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줄이고 환율 효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미국 시장 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일본 차들이 박살나는 그 점유율을 미국 내에서 현대기아차가 뺏어가면서 15%까지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 번째, 현대기아차는 엄청난 배당 성장주입니다. 자, 요 표 현대차 6%, 기아차 6.7%, 현대차 우선주 7.8에서 7.9%, 약 8%의 배당 수익률. 미국,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고 있죠. 최근에도 금리 인하했죠. 2%대 예적금 널 바에는 현대차 우선주를 배당주의 관점으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간다면 현대차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글로벌 탑3가 되는 시점에는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연에 7%니까 5년만 보유해도 주가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50% 그러니까 5년 배당 수익률이 연에 한 35에서 40%,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있을까? 배당주로서도 우선주는, 현대차 우선주는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현대차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고 6월 21일 날 서울 강연회 4인 토크쇼 형식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7월 12일 날 지방 강연 수요조사도 URL 아까 보여드렸죠?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쓸데없는 업종이나 기업은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